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마신경세포의 발달 과정에서 활동전이 변화의 분자적 기작에 대해 연구한 반대부고 이준용, 대전과고 이지윤, 대전과고 임하온, 진상과고 서정원입니다. 저희는 디지스트 뇌인지 과학과의 서병찬 교수님과 우진영 조교님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 소개하기 앞서 인트로덕션을 하면 일단 해마신경세포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해마신경세포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 즉 전압 개폐성 소듐 채널의 커런트를 측정하여 이를 이해 해마신경세포 발달 과정 중 신경의 정기적 활성 변화를 관찰하여 정기적 활성 조절에 따른 발달 과정의 진행을 관찰하는 방법과 분자적 기작은 전압개폐성 나트륨 채널에 의한 이온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해마신경세포의 초기 발달의 형태적 특징입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신경세포는 DIB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그림은 DIB 0에서 25에 걸친 발달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은 BGSC의 특징입니다. BGSC는 한 개의 알파 서브 유닛과 두 개의 베타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서브 유닛은 4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도메인들은 다시 6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BGSC는 전이차에 따라 Closed, Open, and Activated의 세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고 6개의 세그먼트 중 네 번째 세그먼트에서 막전이를 감지합니다. BGSC에 있는 Selectivity 필터에서는 필터는 산성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이 끌리고 또한 이온이 통과하는 구멍이 작아 다른 양이온들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서브 유닛의 종류에 따라서 BGSC는 NAB 1.1부터 NAB 1.9까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눈 그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세포 안팎의 전이차가 약 70mV로 세포 외부에 나트륨 이온이 많고 내부에 칼륨 이온이 많은 상태로 이를 resting state 휴지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 장극이 threshold를 넘으면 더 많은 소듐 채널이 열려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것은 3번 과정입니다. 4번에서는 막전이가 최고치에 이르면 다시 소듐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이 열려서 막전이가 하락하게 되고 이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이때 칼륨 채널은 소듐 채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지 전이보다 더 낮은 전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BGSC의 액티베이션과 인액티베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티베이션이란 막전이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하면서 BGSC가 열리고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돼 커런트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액티베이션이란 활동 전이가 피크에 도달한 후 막전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감소하면서 BGSC가 닫히고 칼륨 채널이 열려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커런트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윈도우 커런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윈도우 커런트란 전체 나트륨 채널 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액티베이션과 인액티베이션이 생기는 채널의 확률 분포 중 중간 부분에 두 구간이 겹치는 구간으로 이 그림에서는 회색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일부 non-inactivated 된 채널이 다시 activated 될 수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신경세포의 활성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험 과정을 간략히 말하면은 태아지에 해마신경세포를 추출 및 배양하여 신경세포의 이온 채널을 패치 클램프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경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입니다. 신경세포의 특징은 자기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시료에서 직접 떼어내어 primary culture,
1차 배양을 합니다. 생체 시료의 대상은 태아쥐의 뇌인데요. 성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체 해마신경세포는 신경세포들 간의 밀집도가 엄청나서 실험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경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아쥐의 뇌에서 해마 조직을 꺼냅니다. 이때 꺼낸 해마 조직을 세포 단위로 분해를 시켜야 합니다. 분해를 시킬 때는 물리적으로 커팅하고 고농도의 트립신을 처리하여 세포 단위로 쪼갭니다. 그리고 세포의 숫자를 맞추어 배지에 배양합니다. 네, 세포의 숫자는 세포 계수기를 이용하여 세포의 농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맞춥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항생제하고 신경세포 배양 보충제인 B27을 처리하여 신경세포를 배양합니다. 그 다음 패치 클램프입니다. 패치 클램프는 미세 유리관을 이용하여 단일 통로의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나트륨 채널을 분석할 방법입니다. 패치 클램프는 어떠한 상태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리관의 중앙에 열을 가하며 양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중앙 부분에 유리가 살짝 녹고 늘어나면서 유리관의 끝쪽이 매우 얇게 됩니다. 용액 전해질을 피펫에 채우고 측정 전극에 집어넣습니다. 베스란 곳에 세포를 놓고 피펫을 세포에 붙인 다음 음압을 겁니다. 저희는 신경세포체에 피펫을 붙일 겁니다. 음압을 걸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포가 피펫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기가실인데 이 상태에서 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셀 어태치드, 피펫과 세포를 떼어낸 상태에서 전율을 측정하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셀 어태치드에서 음압을 더 걸어 세포를 터트린 상태에서 전율을 측정하는 것이 홀셀, 홀셀에서 피펫을 떼어내어 전율을 측정한 것이 아웃사이드 아웃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홀셀 방식으로 전율을 측정하였습니다. 패치 클램프로 전이를 측정할 때 저희는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를 더 넣어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가 더 높도록 농도를 뒤집었습니다. 이를 인버스 나트륨 그레디언트 패치를 합니다. 이렇게 인버스 나트륨 그레디언트 패치로 액션 포텐셜을 날짜별로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AP height, maximum potential, resting potential, minimum potential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의 빈도를 보았는데요. 액티베이션은 초기 막전압을 마이너스로 주고 단계별로 전위를 올리면서 액티베이션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V에서 닫혀있는 세포가 100개라면 몇 개의 세포가 열리게 되었는지 40개가 열렸다면 100분의 40인 0.4로 기록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인액티베이션은 나중에 막전압을 플러스로 주고 단계별로 처음 전위를 낮춰가면서 인액티베이션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그 1에서 저희는 발달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활동 전이의 모습을 관찰했는데요. A는 시간에 따라서 활동 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B는 각각의 그 활동 전이에서 나타나는 측정 값들을 발달 과정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들을 살펴보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 resting potential, 그리고 가장 높은 지점을 의미하는 maximum potential, 그리고 가분극되었을 때 가장 낮은 지점을 말하는 minimum potential, 그리고 그 maximum potential과 minimum potential의 차이인 AP height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resting potential 값은 B의 왼쪽 아래 그래프로 점점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맥시멈 포텐셜은 B의 왼쪽 위의 그래프로 점점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멈 포텐셜은 B의 오른쪽 아래 그래프로 점점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P 하이트는 맥시멈 포텐셜과 미니멈 포텐셜의 차이로 이제 그 B의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 자료는 이제 피그2로 이제 Na 플러스 소듐 채널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한 것인데요. 일단 A 자료는 이 옆에 B 옆에 있는 파란색 자료를 보시면 이게 액티베이션의 프로토콜인데 A도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을 측정한 자료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걸어준 전압의 차이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류값을 이제 기록할 때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전류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 세포의 크기로 이걸 나눠서 그 값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제 발달됨에 따라 더 이 값이 대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액티베이션의 비율과 이제 액티베이션의 비율을 겹쳐놓은 그래프입니다. 일단 옆에 보이는 파란색 형태 이런 D자처럼 생긴 것이 액티베이션 볼테이지 프로토콜로 마이너스 70mV부터 50mV까지 10mV 간격으로 걸어주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이제 갈색의 그 디귿자 모양 선은 이제 인액티베이션 볼테이지 프로토콜로 이제 프리펄스로 이제 마이너스 100mV까지 0m부터 0mV까지 10mV 간격으로 먼저 채널을 열고 그 이후에 25mV에서 전류값을 측정하였습니다. 이것의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이후 결론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자료 C는 아까 자료 A에서 나타난 이 소듐 채널의 전류 최고 값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요. 이제 그 날짜가 지날수록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 D가 바로 윈도우 커런트를 측정한 것인데요. 아까 B 자료에서 보셨을 때 그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존재하는데 이 확률을 서로 곱한 값이 바로 이제 D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이 됩니다. 이 각각의 날짜별로 이 변하는 것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발달이 진행될수록 점점 이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뒤에 옆에 있는 오른쪽 그래프는 이 왼쪽 그래프를 적분한 값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20일에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및 제안에 대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로 멤브레인 포텐셜과 레스팅 포텐셜은 발달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니멈 포텐셜과 API는 발달이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픽 커렌트 덴시티는 발달이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커렌트 프로버빌리티는 발달이 진행될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DIV20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연구의 의미는 해마신경세포의 초기 발달 중 BGSC에 의한 전기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마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능력의 변화에 대해 규명한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한계는 DIV20에서 윈도우 커런트 프로버빌리티가 DIV14보다 적게 나온 것인데 이런 결과는 연구에서 N수, 즉 표본 크기의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했을 때 이 N수를 좀 늘려가지고 실험을 하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후속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먼저 일시적인 자극을 통한 단일 AP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멀티 AP의 개수를 DIB에 따라 관찰하는 방향, 그리고 해마신경세포의 AP 발생에 어떤 종류의 BGSC가 관여한지를 밝히는 방향입니다. 그 앞서 말한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BGSC는 알파 서브 유닛에 따라 NAB 1.1부터 NAB 1.9 그리고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BGSC가 해마신경세포의 AP 발생에 관여하는지를 밝히는 것과 마지막 방향은 BGSC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환경에서 해마신경세포의 발달상의 차이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BGS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환경은 TTX와 같은 부거도, 이런 아이들이 BGSC를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물질들을 여러 개 찾아왔고 그렇게 걔네들을 처리해서 BGSC를 억제하는 환경에서 해마신경세포가 일반 다른 신경세포와 발달상에서 어떤 차이가 관찰되는지 그런 차이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네, 자유롭게 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노트북 보고 이게 정말 힘들죠. 그러면 우리 연구에 참여한 친구들의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서정원 학생 어땠나요? 이번 프레 URP 활동을 통해서 원래 있던 학교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실험들을 하게 되어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조교님, 교수님들과 함께 신경에 대해서 더 깊이 파보며 새롭게 배운 내용이 많아 저 스스로도 발전된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연구 진행 중에도 조교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에 모두 친절하게 답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용 학생. 제가 이제 일반고다 보니까 이런 실험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의의가 있었고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을 저희 조교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이해를 시켜주셔서 그 점 굉장히 이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PPT를 만들 때 친구들끼리 상호 피드백을 하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윤 학생. 네, 제가 평소에 생물을 좋아하는데 생물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막 하루에 질문을 막 14개씩 조교님께 질문 드리고 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새롭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하운 학생. 뇌나 이런 데 원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교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여러 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저희가 실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패치 클램프 같이 이제 못 들어봤던 실험 기구 같은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여서 이제 피드백 해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잘 이끌어주신 교수님의 하운 학생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듯 합니다. 중간에 좀 잘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하운 학생 말 정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교 선생님, 우진영 선생님이 바뀌신 것 같으세요. 연결 가능하십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뭐 일이 잠깐 있어서 밖에 나왔는데 일단 학생들 되게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고 질문 많이 해줘서 오히려 저는 더 고마웠고요.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실험인데 그래도 잘 이해하고 데이터도 잘 발표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나중에 있다면 같이 함께 연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